지식과 지혜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가 흔히 하는 오해와 진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자료 출처는 면역 항암 치료의 이해입니다. 암 환자가 흔히 하는 오해와 진실. 암 환자와 관련된 수치, 통계는 절대적이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치료에 대한 경과도 듣게 되는데 암 관련 수치에 유독 관심을 많이 가지는 환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수치가 조금 올랐다고 밤에 잠도 못 자면서 계속 걱정하거나 내가 치료받은 항암제의 반응률이 20%에 불과하다는데 어떡하나를 고민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모든 수치는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측정된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 번의 측정값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여러 번 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한 값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일 때만 의미를 가진다. 또한 항암제 반응률은 수많은 환자가 치료했을 때 수렴하는 평균일 뿐이다. 평균 수치가 몇 %이건 환자 본인에게 반응이 있으면 100%, 반응이 없으면 0%인 것이다. 따라서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니 좀 더 담대한 마음가짐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다. 기대 여명이 6개월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치료를 받다 보니 치료 반응이 좋아. 어느덧 평균을 훌쩍 뛰어넘어 5년 이상 생존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많이 섭취할 때의 문제이며 병원에 내원하는 암 환자 중에 그렇게까지 육류를 과하게 먹어서 암에 걸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죽하면 서구식 식습관이 바람의 원인이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아직 서양인들의 육류 섭취량과 수준을 한국인들은 전혀 따라갈 수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고령 암 환자의 상당수에서는 단백질 결핍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육류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조열 과정에 단백질이 아주 중요하므로 단백질 부족은 전신 면역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면 암 치료 중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되므로 기름기 적은 살코기나 흰살 생선, 달걀 흰자 등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이때 육류의 탄 부위는 제거하고 가능하다면 튀긴 음식보다 굽거나 삶은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다. 항암 치료 중 밀가루 음식은 안 좋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암 환자들은 쌀이 아니라 밀가루로 만든 빵을 주식으로 먹는데 이는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나쁜 영향을 줄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의 하나로 밀가루 음식 섭취가 항암 치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어디에도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보다 쌀이든 밀가루든 충분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여 항암 치료 중에 체중이 빠지지 않게 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보통 암 환자는 매일 킬로그램당 30kcal 정도의 열량을 공급해야만 한다. 60kg의 성인이라면 1800kcal, 70kg이라면 2100kcal 정도의 열량을 섭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식단을 짜는 것이 좋다. 적당한 음주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와인과 같은 술을 적은 양으로 꾸준히 마시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수십 년 전에 잠깐 발표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연구에 대한 비판도 많고 무엇보다 음주가 암을 예방한다는 결과는 보고된 바가 없다. 오히려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는 숱하게 많으므로 암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음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알코올은 누적되어 간에 손상을 입히고 항암제는 간을 통해 대사됨으로 손상된 간을 가진 환자는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암 환자는 소량의 음주라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비타민과 항산화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성분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믿고 복용하는 이들이 많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보충은 필요하겠지만 필요량 이상으로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복통, 설사, 뇨로 결석 등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항산화제는 항암제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과정을 저해하여 오히려 항암 치료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그러므로 비싼 비타민, 항산화제를 과잉으로 복용하기보다는 하루에 종합 비타민 한 알 정도로 적당히 복용하면 충분하다. 단, 한국인의 상당수가 실내 생활만 하고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다 보니 만성적인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므로 비타민 D는 예외로 한다. 비타민 D는 하루에 최소 1000 정도는 복용하는 것이 좋다. 시중에 파는 종합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D 포함 여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항암 치료 중에는 공기 맑은 산골로 가야 한다. 암을 진단받고 나면 맑은 공기를 찾아 산골이나 시골로 이사하는 환자가 종종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동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에서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 지리산 산골에 가면 기분은 상쾌하지만 실제로 측정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항암 부작용 때문에 수시로 병원에 오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항암 치료 중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왔을 때는 시간이 곧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암의 병기가 높고 위중할수록 될 수 있는 대로 병원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곳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맑은 공기를 위해 멀리 이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기청정기를 사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주중에는 일하다가 주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싶다. 이전에는 대학병원의 요일이나 휴일과 상관없이 상주하던 레지던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응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하지만 주 5일제와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현재는 모든 대학병원이 주말과 공휴일에는 최소 인원으로 구성된 당직 체계로만 가동되고 있다. 의사들뿐만 아니라 병원의 다른 의료인들이나 직원들도 주말에는 필수 인력만 근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금요일, 토요일 또는 긴 연휴 직전에 입원하게 되면 검사, 시술, 치료가 지연되고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이 미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명절 직전에 큰 수술을 하면 연휴 기간에 답답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 계속 반복되는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위해서도 최소한 목요일에는 입원하는 것이 좋다. 만약 CT를 새로 찍어서 결과를 확인해야 하거나 추가적인 처치나 시술이 필요할 때는 그 주의 중반까지는 입원하는 것을 추천한다. 말기암 환자의 임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말기암 환자의 기대 여명 및 임종 시기를 예측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선고받은 다음 6개월 동안 일상생활을 잘 하다가 6개월째 되는 날에 잠들듯 임종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기대 여명을 3, 4개월로 예측하는데 치료 반응이 좋아서 3년 넘게 생존하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비교적 컨디션이 좋게 유지되어 안심했는데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남은 하루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라는 생각으로 아쉬움 없이 즐겁게 보내는 것이 좋다. 다만 임종이 다가오면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환자는 임종 2, 3개월 전까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임종 2, 3개월 전부터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침상에 누워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또한 세수하거나 화장실에 가고 혼자서 식사하는 등이 가벼운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진다. 특히 임종이 1, 2일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임종 직전에 나타나는 공통적 증상들: 청색증, 입술, 손톱, 귀 등이 푸르스름하게 변한다. 심한 호흡곤란, 헐떡호흡, 숨이 많이 차고 헐떡이는 증상이 계속된다. 심하게 가래 끓는 소리, 갑자기 가래량이 급증하면서 숨 쉴 때 계속 아주 심하게 가래가 끓는다. 의식저하 또는 불안불면증, 의식이 처져서 계속 잠을 자거나 불안해하면서 잠을 전혀 못 잔다. 이러한 증상이 2개 이상 발생한다면 임종이 1, 2일 이내에서 올 수 있으니 그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약: 암 환자와 가족들이 흔히 갖는 오해와 진실은 치료 선택이나 생활 습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